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이 엄청 이슈가 되면서 네. 미술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 투자의 세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하게 모신 이분. 예. 아, 요즘에 진짜 이거 네. 핫하더라고요. 네. 젊은 친구들도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많이 해요. 네. 네. 샤넬백보다 그림을 사는 변호사. 윤보형 변호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걸 아트테크라고 그럽니까? 네, 아트테크라고 네. 하는데 아트와 재테크의 네.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트테크는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아트테크는 사실은 아트 컬렉팅이 먼저예요. 네. 그래서 아트 컬렉팅을 하다가 내가 고른 작품 중에서 이제 재테크가 되는 걸 이제 아트테크라고 하는데, 사실 쉽게 생각하시면 부동산과 비교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주식과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부동산 투자와 비교를 해보면 이 아트테크는 이 아트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실은 목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트 컬렉팅, 아트테크는 부동산보다는 조금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주식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이제 다른 게 그게 신경이 엄청 쏠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트 컬렉팅, 아트 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잘 골라서 걸어두고 즐기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투자가 돼 있더라,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아트 테크에 관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아서 보고 싶은 그림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부류가 여럿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초창기 때 이렇게 이제 초심으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좋은, 제가 보고 싶은 좋아하는 그림들만 사다 보니까 아트테크랑은 아주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이게 보는 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생겨요. 그거는 내가 어느 만큼 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만큼 많은 시간을 거기에 보는. 그렇죠, 제 얘기도 맞죠. 네, 완전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꽤 많은 시간을 그것들과 함께 이렇게 보낸. 근데 저는 아트테크는 못했고 그냥 컬렉팅. 네, 컬렉팅을 좀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나중엔 막 그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한 2년 전에 이렇게 좀 집을 좁혀서 이사하면서 많이 정리했는데. 근데 이게 아트테크라는 건 어쨌든 내가 보는 맛도 있는 거지만 이게 좀 오르고 나한테 좀 이익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팔 때 보니까 네.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왜 그 생각을 수익이 못했나. 났어요. 난 것도 있고 아주 손해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수업료 낸다고. 맞아요. 네. 근데 맞네, 전문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하시니까 그러면 윤보영 변호사는 네.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요? 얼마나 되셨어요? 이매진 배우님처럼 이제 그림을 이제 컬렉션이 늘어나는데 약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 없이 사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많죠. 네, 저도 그래서 그랬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미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대학생이 돼서는 이제 뭐 저희 학교 미술관에서 도슨트 활동도 꽤 오래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그림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 책은 최소한 읽고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쓴 책이고, 이제 아까 수익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정도 모은 작품이 한 40여 점 정도 되고요. 수익률은 뭐 이게 수익률이라는 게 사실은 현금화가 돼야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이렇게 오르내리는 값으로 계산해 봤을 때. 네, 값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한 5에서 6배 정도는 네,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특정 작품이 한 10배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서너 배 된 것도 있고. 네, 서너 배 된 것도 있고, 내려간 건 없어요. 본전인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내려간 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그래요? 네, 없어요. 근데 제가 책에도 이제 상세히 썼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아트테크 이제 다른 거랑 어떤 점이 좋냐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원래 그림을 좋아하죠. 근데 또 그림을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되게 신중하게 골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살면서 제 생활 습관이 되더라고요. 옷 하나를 살 때도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건가. 이렇게 100% 만족하는 소비이자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또 너무 조심해서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아직 한 들어요. 번도 팔진 않았어요? 아니요, 그 샀던 작품들을? 최근에 이제 미술 시장에 호황기가 왔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어릴 때 샀던 파나나 어. 이런 것들은 많이 처분을 했어요. 저도 그죠. 옥션이랑 판화도 통해서. 가지고 계셨어요? 네, 네, 아까 네, 그 네. 평균 수익률이 그래서 실현 수익률이 된 거예요? 판 작품도 있고 이제 안 판 작품도 있는데 사실 작품 수가 늘어나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정리를 해라 네가 네. 정리를 해라 까먹는다 하셔서 제가 엑셀로 정리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파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실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 작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파나는? 파나는 뭐 정말 다양하게 많이 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쿠사마 야요이 파나도 있었고요. 아주 오래전에 샀던. 근데 그거는 거의 한 10배 됐어요, 사실. 네. 그리고 뭐 한국 작가님 파나들도 많았었고요. 많다기보다는 파나 한 10여 점 작품 10여 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파나는 별 의미 없다고 사지 말고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또 파나는 요 밑에 번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밑에 번호 있는 에디션, 맞아요. 에디션인데. 그럼 가장 많이 오른 작품은 몇 배까지 어떤 작품이고 몇 배나 올랐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요시토모 나라라는 네오팝 아티스트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요시토모 나라 정말 핫하죠.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어떤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작업한 아트 상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트 블랭킷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걸 제가 한 95불 주고 샀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홍콩의 소더비즈에는 최근에 한 2천 몇백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고 네, 한국에서는 왔다 갔다 해요. 뭐 700만 원 낙찰될 때도 있고 뭐 1000만 원 낙찰될 때도 있고. 그거 한 10만 원 주고 산 건데. 네, 그렇죠. 네, 10만 원 주고 사고 그거 이제 액자할 때 엄청 혼났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왜냐면은 너는 왜 타월을 이제 액자를 하니? 왜냐면 액자 값이 그때 40만 원 정도였거든요. 10만 원짜리 그림에 액자가 40만 원. 네, 그래가지고 그 작품이 아트 상품이었지만 사실은 가치가 오른 건 말씀하신 대로 그 요시토모 나라가 너무나 세계적으로 점점점 더 핫한 작가가 됐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요시토모 나라가 큰 작품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블랭킷이 엄청 커요. 그래서 마치 멀리서 보면은 원화는 다르지만 아주 원화 유사한 그런 느낌을 주는 아트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조금씩 더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값은 누가 매겨요? 경매할 때 값이 막 그쵸. 올라가요. 그냥 이렇게 구매자들이 올리는 거예요? 아니, 형성되지 않아요? 네, 사실 이제 보통 처음 이제 미술을 관심이 있어서 사시는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미술 시장은 다를 거야. 다른 시장과 다를 거야 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고 좀 빈둘러서 수업료를 좀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술 시장도 그냥 다른 시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 인 거죠.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술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작가님. 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파나도 그렇고 아트 상품도 그렇고 결국 작가가 이거를 이거는 나의 아트 상품이야 해야지 이제 그 작가의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작가님이 그 유일한 공급자가 돼서 다른 시장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질 때 우리가 옛날에 경제 그래프를 배웠잖아요. 수요가 늘어날 때 그 가격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조금 폭등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를 뿐이지. 공급은 그 작가가 그려야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 작가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맞아요. 그 작품이 올라간다. 네, 네. 수요 공급의 원칙과 같다. 네, 네. 근데 그 작가의 그림에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 거라는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주식으로 치면 우량주잖아요. 예, 우량주.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네, 그게 참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만약에 친구가 저한테 그 질문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면 1번이 정말 미술을 좋아해야 되고 왜냐하면 좋아해야 관심을 갖고 계속 보잖아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안목이라는 것도 조금씩 이제 몸에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술 시장 관계자들이랑 결국 친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교류를 해야 돼. 네, 교류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탑티어라 그러죠. 탑티어 갤러리가 있고 사실 미술 시장이
한국 미술 시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미술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각 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우수한 갤러리에서는 어떤 작가를 소싱을 하고 어떤 작가의 개인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정보가 있어야 되네. 네, 정보. 그리고 네.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우량주라 그래서 주식처럼 그냥 이렇게 사는 걸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 집에 걸릴 작품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제 마음에 들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좋아해야 네. 저는 진정한 의미의 아트 컬렉팅, 아트 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이 보시고 이 안목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림이 어떤 류의 그림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한정돼서 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부터 탐색을 해서 한동안은 그냥 보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지 맞아요. 말고. 맞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네. 저도 대학생 때 네. 이제 미술관 도스트를 할 때 저희 미술관 선생님께서 너 섣불리 그림 이렇게 많이 사지 말아라. 일단 내가 봤을 때 보영이 너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그림만 계속 봐야 된다. 보기만 하러 댕겨. 보기만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러면 보면서 안목이 생겨야 그 다음에 네. 이제 사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데 취미를 가지려면 집도 커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디다 걸어놓겠어. 일단은 잘 골라야 되니까. 네. 여기 기왕이 요즘 나와주셨으니까 관심들 윤보 많아요. 형만의 고르는 노하우 이거 판넬 보면서. 그러면 윤보 형의 좋은 작품 판넬을 고르는 만들었는데. 팁. 네네네. 우선 첫 번째 시장의 검증. 네, 시장의 검증인데 이 5가지가 돼야 좋은 작품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되팔 때 편하려면 네. 최소한 이 5가지는 좀 이런 그물망을 거친 다음에 사시는 게 좋겠다 하는 가격이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어. 아. 나는 얼마에 샀는데 거래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작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작가 거. 네, 이름은 있어도 또 가격이 네. 형성이 안 돼.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쵸? 네. 그래서 시장의 검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냐면 최소한 말씀하신 대로 리세일을 할 때 팔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사실 미술 시장에서 파는 곳은 첫 번째는 내가 샀던 갤러리한테 다시 의뢰할 수 있어요. 나 이거 되팔고 싶다. 두 번째는 사실 좀 편한 곳이 경매예요. 그래서 경매회사에 내놨을 때 이거를 이제 리세일 우리가 도와주겠다 네. 하는 작품이 선뜻 받아주는 작품. 작품이 사실은 이제 되팔 때 생각하면 편한 거죠. 그래서 할 얘기가 많지만 네, 5가지 한번 쭉 보고 다시 쭉 얘기해보는 볼까요, 게 그럼? 네. 시장의 좋을 것 같아요. 검증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다 황금성이 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되팔 수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또 해외 진출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면 더욱 이건 제가 누가 소장했나가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불안기. 누가 가지고 있었냐도 중요해요. 네. 그래요? 네. 그 이매진이 가지고 있으면 더 올라가요.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알만한 누군가가 아, 소장하고 그래? 있었다면 그 값어치를 조금 더 그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이 황금성은 이제 뭐냐면 황금성이 좋다 나쁘다가 있어요 그림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뭘 염두하고 얘기한 거냐면은 미술관에 가면 벽 하나를 차지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되팔 때를 생각하면 벽 하나를 차지하는 그림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림은 사실 실물이 있는 거잖아요. 요즘 NFT 디지털 아트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운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걸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사실은 개인 컬렉터가 황금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한 50호 언더로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해외 진출 이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국제적으로. 뉴욕에서 전시했다 뭐 이런 거. 뉴욕의 유명한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전시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외국에 누구 유명 인사 누가 구매를 했다. 샀다. 구매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네. 가격이 아주 네, 그냥.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금 보통 작가군을 신진 작가, 중견 작가, 원로 작가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그게 사실은 나이에 따라 나눈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신진 작가님은 사실은 졸업하고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견 작가는 시장에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분들, 이제 원로 작가님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말 탑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인데 원로 작가님은 약간 우량주 같은 거여서 돈만 있으면 사두면 올라요. 준경 작가님도 잘 그 고르면 미대 교수님들 이런 분들 얘기. 그렇죠. 미대 교수님들도 이제 가르치는 데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고 작품 활동하는 데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이제 신진 작가나 중견 작가 군에서 내가 좀 나 이제 자신감 있어, 난 좀 안목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좀 셀렉을 하시려면 사실은 그럴 때 이제 해외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 PR을 해외 땅까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검색하시고 좀 스터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장 이력은 그 그림을 BTS가 가지고 있었다. 네. 뭐 네, 이러면. BTS. 네. BTS가 갖고 있어요. 이걸 보통 프로비넌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왜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컬렉팅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안목이라는 게 공기처럼 보일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실제한다는 걸 저는 믿어요. 네. 네. 안목이 좋은 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 소장이랑 왜 보나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무 그러면은 아까 미술 가격이 의아스럽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부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사기만 하면 안 좋은 작품도 나도 따라 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제 결론은 이 소장 이력을 보는 이유는 그 좋은 안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의 눈을 제가 빌려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화풍과 비슷한 화풍 을 하는 갤러리들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을 많이 이제 소싱을 하는 해외 갤러리, 국내 갤러리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럼 사실은 그 갤러리가 사실은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부 회의를 하면서 작품과 작가를 셀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장 이력도 되팔 때 좋은 작품이라기보다 세상에 저는 모든 작품 다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되팔 때 편하려면 이제 소장 이력이 있으면 좀 편하더라 하는 말씀을 이게 주식하고 같은 거예요. 워렌 버핏이 담는 거 우리가 담잖아요. 네. 그런 네. 식이고 그다음에 뭐 또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새로 신축 아파트나 네. 빌라 같은 거 그 비싸게 분양하고 싶으면 유명 연예인들 거기 살면 그걸 그러네요. 또 비싸게 팔거든요. 맞아요. 네. 뭐 누가 그런 어디 거하고 또 산다더라. 비슷하고. 네. 불황기는 뭡니까? 저걸 모르겠어요. 불황기. 네. 불황기는 뭐냐면 사실은 미술에도 호황기와 불황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워낙 이제 MZ 세대들이 아트에 관심을 가지고 또 유동성이 엄청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미술 시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림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아주 호황기 때 높은 가격의 그림을 덜컥 사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황기가 오면 사실은 그림 가격이 조금 더 가격의 낙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보통 주식시장에서 뭐 상투 잡았다가 뭐 무릎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파트값 요즘 제일 비싸듯이.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호황기 때는 정말 그림 구경 원 없이 하시고 오히려 조금 미술 시장의 여기가 좀 잠잠해졌을 때 그 말 그대로 불황기가 왔을 때 그때 또 좋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좀 좋은 가격에 사두시면 나중에 되팔 때 내가 샀던 것보다 높게 팔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낮게는 팔 수 있겠죠. 근데 높게 팔고 싶으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불황기 때 좀 좋은 작품을 고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좀 생각하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그림도 급매물이 나옵니까? 급매물 많아요. 급매물이 있어요. 있어요. 아, 급매물이 그래? 있는데